오빠는 대학을 가야 되고 저는 상고를 진학해서 그 오빠의 학비를 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대학에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막상 취업할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단순 비서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세일즈를 뒷받침하고 좋은 물건을 잘 잡아내고 또 거래선에 잘 소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일즈로 넘어가게 됐고, 어떤 걸로 비즈니스를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유통을 하거나 아니면 브랜드를 하거나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들었어요. 사실 침구류를 누가 온라인에서 사나 라고 해서 판매가 좀 저조하긴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헬렌스타인이라는 브랜드로 침구류를 유통하는 주식회사 리디 RNC의 대표 임미숙입니다.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김희애였던 후남이었어요. 그래서 오빠는 대학을 가야 되고 저는 상고를 진학해서 그 오빠의 학비를 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상고 진학했고 또 졸업해서 그때만 해도 경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취업 자리가 널렸었고, 제가 삼성물산이라는 대기업에 취업해서 무역을 배우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중국이란 나라의 가능성, 그때는 뭐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해가지고 이렇게 이념적으로 단절돼 있었을 때인데 중국에 대한 가능성을 눈뜨게 됐고, 그래서 뭔가 중국을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 내 미래를 좀 더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중국학을 전공하러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그 수교가 아직 안 돼서 막상 취업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그 채용 광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퀄리피케이션이 뭐였냐면, 무역 해본 사람, 그다음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 저 뽑는 광고가 딱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고 또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원래 섬유류 분야에는 관심이 없었고 뭐 철강이나 비료나 빅비즈니스를 하고 싶었는데, 섬유류를 갔더니 정말 저한테 좀 잘 안 맞았어요. 하지만 다른 초이스가 없어서 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됐죠. 이 분야가 금액은 작고 소소하고 잔일은 많지만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별점이 없어서 제가 일하기에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세일즈를 돕는 비서로 입사를 했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세일즈를 잘할 수 있을지가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단순 비서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세일즈를 뒷받침하고 좋은 물건을 잘 잡아내고 또 거래선에 잘 소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일즈로 넘어가게 됐고, 그러고 나서 거래선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어쨌든 뭐 일을 열심히 해줬으니까. 그러면서 거래선이 계속 늘어나게 됐고 나중에는 해외 거래선까지 소개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원단을 주로 했었는데 비즈니스 분야가 계속 넓어진 거예요. 그냥 흰색 원단에서 염색하는 원단으로, 염색하는 원단에서 봉제까지. 그리고 유럽의 거래처가 처음에는 원단 거래처였는데 자기가 굉장히 만족하니까 또 제품 거래처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제품 거래처하고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너무 물량이 많아져서 중국에 수출하는 공장까지 세우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중국 업체랑 경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중국에서 공장을 해서 유럽에 수출하는 것들은 제 이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걸로 비즈니스를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제 나름의 결론인데 유통을 하거나 아니면 브랜드를 하거나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들었어요. 유통을 하려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마트나 아마존이나 뭐 그런 거, 롯데백화점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기에는 제가 너무 자본이 없었고, 또 용감하면 무식하면 용감한 거죠. 제가 보니까 브랜드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다 돈 없이 뭐 하나 잘하면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브랜드를 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유럽에 파트너로 있던 회사가 굉장히 저 때문에 돈 많이 벌었는데 제가 좀 꼬셨어요. 내가 지금 이런 일들 브랜드를 해보고 싶은데 니네 브랜드 나한테 공짜로 줘라. 나 때문에 돈 많이 벌었지 않냐,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대신에 내가
중국에서 라이센스를 받으면 라이센스를 반반 똑같이 나누자라고 해서 그 브랜드를 국내에 들여와서 런칭을 하게 됐죠.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것을 제가 뭐 오프라인에 유통을 해보려고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지만 그때만 해도 갑질이 너무 심했고 결제가 뭐 물건 납품하고 3달 후 어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수출은 계속 그 현금 미리 받고 성금을 미리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갑질의 관행을 견딜 수가 없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럼 유통을 시킬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때마침 온라인이 막 시작되는 즈음이었는데 뭐 금액은 작지만 그래도 온라인은 대금 회수가 빠르게 되고 갑질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유통이어서 온라인에 판매를 시작하게 됐고 처음에는 사실 침구류를 누가 온라인에서 사나 라고 해서 판매가 좀 저조하긴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좋은 품질로 또 정말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매출이 늘어나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네요.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거 하면 너무 잘 될 것 같고 막 꿈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직장은 제가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너의 간섭, 오너의 결정 이런 것에서 해볼 수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할 때는 사실 뭐 오너가 크게 일을 많이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저한테 그냥 하라고 하고 일들을 주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았지만 오너가 뒷받침해 주는 게 일단 부족했고 두 번째는 오너 철학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고 그 즈음에 뭐 아기도 낳고 그래서 사실은 쉬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표를 제가 냈는데 제 거래선들이 제가 사표를 내고 나니까 막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도대체 네 회사에서 네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 내가 네가 프리랜서로 해도 좋으니까 우리 회사를 계속적으로 도와야 되지 않겠냐? 사실은 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거래선들이 계속적으로 저를 따라와가지고 처음에 집에서 팩스밀리 한 대 놓고 시작했던 비즈니스가 나중에 사업자 등록증까지 내야 되는 등 떠밀려서 사실 사업을 하게 됐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고. 뭔가 돈이 될 만한 것이 눈에 잘 띈다고 하나 자연적으로 이게 보인다고 하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막 신경 써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고 평소에 좀 관심 있게 봐요. 남들이 잘하는 걸 보면 잘 되는 가게를 가면 왜 잘 되는지 열심히 분석하고 안 되는 가게 가면 왜 안 되는지를 제가 또 이래서 안 되는구나, 서비스가 나빠서 안 되는구나, 뭐 맛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아니면 위치가 나빠서 안 되는구나. 잘 되는 집은 서비스가 좋거나 음식이 맛있거나 아니면 뭐 양이 푸짐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잘 되고 왜 안 되는지를 좀 열심히 분석은 좀 하는 편이에요. 습관적으로.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제가 워낙 자본도 없고 가난한 집 출신이다 보니까 뭘 하는 게 되게 많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얼만큼 벌 수 있을까를 생각했고 그 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수입이 한 20만 원 정도는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회사 사무실을 하나 얻었는데 이발소로 이렇게 경영하던 곳을 제가 이제 청소하고 해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짜리 사무실을 얻어서 계속 이제 일을 했고 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이 필요했는데 그 직원에게 월급을 제가 제대로 줄 수 있을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직원 1명 정도는 먹여 살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에게 월급 줄 수 있을 때 직원을 채용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하는 비즈니스 규모가 일단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 날짜에 줄 수 있어야 된다. 차입은 하되 투자는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의 돈을 투자받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만한 이익을 돌려줘야 되는데 사업이라는 게 매번 이익이 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데 남에게 그 리스크 테이킹을 맡기기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는 받지 않고 차입할 때는
내가 정말 이것들을 잘 갚을 수 있나, 또 자산에 대한 투자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해서 이 자산을 팔아서 이 빚을 갚을 수 있을 정도면 제가 이제 차입을 하고요. 그리고 회사가 망했을 때 모든 차입금을 갖고 직원들에게 퇴직금 다 주고 외상매입금 다 주고 전혀 빚이 남지 않는 상태로 가야 돼.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1순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고객을 되게 많이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통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거래선하고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거래선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유럽하고 거래할 때는, 유럽에는 사실 아시아랑 거래하면서 제일 난점이 뭐냐면 시차였어요. 그래서 저는 유럽이 이제 오후 3시쯤 일을 시작하는데, 오전에는 제가 중국이랑 거래선에서 일을 하고 오후 3시에는 유럽이랑 일을 하면 거의 일이 언제 끝나냐면 새벽 한 2시쯤 끝나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어도 계속 거래선이 일하는 시간을 맞춰서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전화가 오면 전화를 아주 기쁘게 받고, 어떨 땐 사실 잠들 때도 있었는데, 잠이 들면 거래선에서 전화 오면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할로 이러면서 제가 아주 기쁘게 받았거든요. 사실 상대방은 저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서, 근데 저는 anytime okay, I'm always ready 이러면서 했는데, 거래선이 그래서 저를 찾을 때 되게 부담이 없었고, 저에게 오다가 있으면 첫 우선순위로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 소비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비자가 어떤 부분을 불편해하고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사실은 좋은 제품이 나오고 좋은 서비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소비자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곳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게 돼 있고 서비스를 구매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유럽에 이제 침구를 팔면서 느낀 게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많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사에 많은 활동을 투자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업주부가 많았었고 가사에 노동을 많이 투여했어요. 저희는 그때까지만 해도 침구는 사는 게 아니라 장만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 산다는 게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한국에 그러한 컨셉을 좀 들여와서 누구나 편안하게 저렴하게 좋은 품질을 살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컨셉은 유럽에서 가져왔고, 가격은 정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구스를 굉장히 많이 파는데요. 구스 침구류는 누구나 생각하기에 백화점 가서 100만 원 이상, 몇백만 원 이렇게 주고 사야 살 수 있는 제품이라고 여겼는데, 사실은 구스 침구 누구나 덮으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백화점에 가서 팔면 거의 다 유통마진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해서 온라인에 파니까 저희만의 수수료, 유통에서 붙는 여러 단계들을 뺐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도 살 수 있어, 겨울에 따뜻한 이불 한번 덮어보지 라고 할 정도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저희가 유통을 했고, 지금은 모든 그냥 일반 분들도 그래 나도 살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침구를 보통 사시면 아직도 할머니들은 자기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침구를 농에서 못 버리시는데, 사실은 침구가 아기 때,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갔을 때, 청소년기 때, 나이 들어서 갱년기 조금씩 이렇게 컨셉이 좀 바뀌어야, 왜냐면 니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생애 주기에 맞는 침구를 적절하게 잘 개발해서 그때그때 편안하게 숙면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라는 게 요즘 굉장히 좀 고민이고, 그쪽에서 좀 새로운 제품, 좀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경영할 때 처음에는 한 서너 명 있을 때는 제 눈빛만 보고 다 이심전심이잖아요. 잘 알아요. 근데 이제 10명이 넘어가고 직장이 좀 더 커지다 보니까 여러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있고 되게 많이 좀 고민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회사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돛 닦는 분위기였어요. 오늘 이렇게 많이 싸우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중재를 하고 누구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구 이야기를 버릴 것인가 되게 많이 고민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마침 이제 HR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를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어요. 어떤 회사는 어떻게 경영을 할까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인사이트를 줬던 기업이 홀푸즈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미국에서 유기농을 파는 기업인데 저희랑도 컨셉이 잘 맞았고 그 회사는 직원들이 주인이 되는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사장이 직원을 뽑는 게 아니라 직원이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는 이제 채용을 할 때 제가 이제 거의 면접은 보지 않고요. 해당 분야의 팀장, 그다음에 경영관리팀의 팀장이 직원을 인터뷰를 먼저 해요. 저희 회사 이제 인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재상이 어떠냐면 1번은 자기 발전 동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목표가 뚜렷한 사람, 뭘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회사에 와서 이렇게 성장해보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사실 똑똑하고 자기 목표 있고 성장 잘하는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 화합하는 거거든요. 현대사회는 혼자 잘나서는 되지 않고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남과 화합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뽑아요. 뭐 스펙이나 뭐 실력이나 이런 거 좀 조금 차순위 뭐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뽑은 사람을 이제 입사를 하면 이게 정식 입사가 아니라 수습 3개월을 거쳐요. 그래서 수습 3개월 동안 저희 전 직원이 관찰을 하는 거죠. 저 직원이 저희 회사 이제 직원을 스스로 리디언이라고 부르는데 리디언의 자질을 가졌는가, 우리가 목표하는 이 세 가지를 정말 가졌는가. 인터뷰 1시간, 2시간을 통해선 이걸 캐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3개월을 같이 일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8권의 책을 읽히고 독서 토론하고 직무 미션을 주고 그렇게 해서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해요. 그리고 이제 3개월이 끝나면 그 직원이 자기가 3개월 했던 것 중에 뭐 직무 미션, 개인 미션 2가지를 해서 전 직원 앞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이제 발표를 하고 나면 전 직원들이 이제 투표를 해요. 구글로 해가지고 무기명으로 이 사람을 우리 리디언으로 받아들이겠다, 안 받아들이겠다. 찬성하면 찬성하는 이유,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를 써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서머리 해가지고 이 사람을 정말 우리 직원들이 되게 좋아하는구나, 같이 일하고 싶구나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채용을 해요. 이 수습 기간 동안 뭐 월급을 깎거나 퇴직금을 안 주고 이런 건 아니고 모든 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일단 채용 유보 기간, 저희가 이제 결혼으로 말하면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좀 해보는 기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목표가 저희 회사에 입사한 모든 직원이 사실 사장이 되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사장이 되는 연습을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장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사장처럼 하면 사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경영 상태를 직원들에게 매달 공개를 해요. 우리는 이번 달에 얼마를 팔았고 비용은 얼마고 마진은 얼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거고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가야 되고 라는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의견을 되게 많이 내게끔 해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각 팀에서는 뭐를 해야 될까, 또 개인적인 걸 뭐를 해야 될까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드백을 되게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큰 방향성은 이제 제가 팀장들하고 뭐 정하긴 하지만 그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그런 게 제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그 기업에 적용시킬까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교회를 가면 계속 고아와 과부를 도와라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지금 뭐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고아와 과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를 계속 좀 생각해 봤고, 지금 이건 뭐 제 나름의 결론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고아는
잘 준비되고 세상에 나가서 잘 살고 싶지만 사실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고 신입사원 채용을 안 하는 분위기라 채용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고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또 두 번째로는 저는 되게 운이 좋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이 독특했기 때문에 애 낳고도 뭐 일 그만두라는 사람은 없었는데, 주변에 보니까 뭐 결혼하고 애 낳고 자연스럽게 직장을 떠나게 되는, 하지만 일에 대한 열망은 많은 그 경단녀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단녀들이 좀 잘 취업해서 자아 실현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회사는 경험이 없는 청년, 그리고 경력 단절됐지만 일하고 싶은, 이 두 사람이 정말 일하고 싶은데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러면 그 사람들에게서 가점까지는 뭐 그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매일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그 성경에 있는 문구를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직원들에게 안식일을 부여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해서 저희 이제 장기 근속자 있는데 7년을 일하면 한 달을 유급 휴가를 줘서 좀 리프레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들이 직장에서 잘 실현된다면 저희 직원들 중에 사실 넌크리스찬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 사장님 뭔가 좀 다르다. 뭔가 모르지만 정도를 걸으려고 노력한다. 근데 그 기반이 뭔가 궁금해할 때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저는 제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성경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을 생각해낸 것은 직원들이 사장 만들기,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까, 뭐 이런 것들 두 개를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비즈니스를 할 때는 사실 여자가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이제 거래선을 제가 임신해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담당자는 뭐 저랑 워낙 친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뒤에서 보던 임원이 담당자 불러갖고 저 아줌마 뭐냐, 보험 팔러 왔냐, 저런 모습 보기 싫으니까 하지 말아라, 거래 끊어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담당자가 사실 듣고 좀 화도 나고 또 저를 생각하고 저랑 일을 해야 되니까 저한테 집에서 그냥 전화로 하시고 저랑은 그냥 거래하세요. 근데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좀 그때는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무역을 많이 했었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남녀가 되게 평등해서 해외에서는 불이익을 별로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 가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뭐 은행이나 이제 저희 회사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어서면 사장님 어디 계시냐고 사장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본 경우가 되게 많고, 요즘도 저랑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나가면 사모님이시냐고 되게 물어봐요. 제가 사장이고 저희 남편은 저랑 함께 저를 돕는 이사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런 고정관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 접대를 해야 되고 그래야 비즈니스가 돼야 된다는 생각들이 예전에는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게 되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자라서 오히려 특혜를 받는 경우 되게 많죠. 지금 관급 공사를 한다든지 뭐 입찰을 들어갈 때는 여성 기업에게 가점을 주고요. 그리고 여성 기업에게 뭔가 정부에서 되게 장려하려는 그런 분위기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되게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나이 드신 분들하고 비즈니스 하려면 그런 아직도 마음속에 있으신 거죠. 비즈니스는 남자가 해야 되고 여자가 한다 이러면 뭔가 뭐 저는 뭐 되게 자연스럽게 일하는데 팔자가 세다, 뭐 드세다, 뭐 나댄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래 거래하면 사실 이게 진심이 되게 통하고요. 뭐 나댄다 이런 게 아니라 실력이 있다, 할만하다, 더 잘한다 이런 얘기 들어서 좋을 때도 많습니다. 저는
작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제가 직원들에게 늘 하는 얘기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80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적성과 상관없이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80점을 해요. 그럼 80점, 사실 회사가 모든 사람에게 100점을 요구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점을 맞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할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건 내 적성에 맞지 않으니까 대충 한다, 난 이런 거 못해라고 의뢰 이렇게 안 하게 되면 뭐 50점, 40점 맞겠죠. 그런 사람에게 다른 일을 맡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80점을 맞으면 그 사람에게 100점 맞을 기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정도 슬럼프가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남은 알아주지 않고 내 기회는 언제 오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인생을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그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내 동료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먼 발치에서 끊임없이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했을 때는 자기 미래가 뭐 3년, 5년 안에 결정이 되지만, 지금 100세를 사는 시대잖아요. 저는 50이 지나고 나니까 사실 인생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막 그런데, 50이 넘으니까 그동안에 노력했던 것들이 빛을 발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젊었을 때 뭐 고생 안 했겠어요. 저도 엄청 고생하고 뭐 기차 타고 20시간 다니고 뭐 말도 못한 일을 했죠. 근데 그 고생들이 빛을 보는 시기는 50이 넘으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왔어 라고 평가해 주는 게 이제야 평가를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이제 크리스찬 젊은이들, 특별히 뭐 믿음이 좋다 하는 젊은이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젊은이들을 보면 교회에 바치는 열정과 사회에 바치는 열정이 너무 갭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회는 뭐 자기 심장도 빼줄 것처럼 하는데 이 일은 너무너무 대충. 근데 저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웨이트를 매기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에 있는 내 친구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제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이 궁금해지고 교회를 가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고 이런 사람들인 거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되는데 뭘로 보여주겠어요? 사실은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고 겸손함으로 보여줘야 되고 섬김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경영학 교과서를 쓰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양극화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고, 또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복리후생 급여를 주기 때문에 모든 인재들이 대기업에 되게 많이 쏠려요. 근데 중소기업을 가려는 친구들은 사실 없는데, 중소기업은 또 이제 인재난이, 인력난이 너무 심한 거죠. 근데 보니까 저희도 이제 중소기업을 해보니까 중소기업을 하는 사장님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요. 잘 경영을 하고 싶은데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대부분 어떠냐면 자기 분야에 뭔가 노하우가 있으세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그 책을 보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10명이 넘으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고 20명이면 뭐가 필요하고 직원들과는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고 거래선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실 배울 게 무지 많은데 그걸 가르쳐주는 데가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영학 교과서를 하나 써서 누구라도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이 좀 봤으면 좋겠고, 독일처럼 중소기업을 다녀도 자기 프라이드가 있고 정말 자기 미래가 보장이 되고, 중소기업은 사실 잘 자라야 이게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경영을 잘 해야지.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을 잘 육성하는 것, 그 안에서 중소기업 종업원들이 또 새로운 꿈을 꾸고 그렇게 하는 것에 좋은 모델이 저희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